거실 한켠 얇은 커튼을 스치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덮었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고운 시를 엮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림을 이어가며 아들 현우네와 함께 사는 하루가 오늘도 무난히 흘러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세요? 12살 손자 지훈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그래, 우리 지훈이는 학교 잘 다녀왔니? 아이 눈빛의 따뜻함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약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엌 쪽에서 스쳐 지나간 며느리 미영의 시선은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쁜 날들이 길어지며 말투도 딱딱해졌고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전화 연결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낮춘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재개발 얘기요? 제 손끝에서 바늘이 멈췄습니다. 재개발이라 낯선 말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억이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럼 할머니만 없으면 우리가 다 상속받는 거죠? 사각 바늘이 손을 떠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 들은 걸까? 제 귀를 의심했지만 이어진 말은 더 서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고로 보이게 해야겠네요. 특히 시어머니는 절대 눈치채면 안 되고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장난일 리가 없었습니다. 오해일지 모른다고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심장은 점점 요동쳤습니다. 재개발, 15억, 상속. 그 단어들이 얼음처럼 가슴 속에 박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떨어진 바늘을 주워들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더는 코를 세어 시를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준덕아, 겁먹지 말고 모르는 건 꼭 물어보고 이상한 건 꼭 살펴봐. 그 말이 지금 제 귀에 한 줄 불빛처럼 와닿았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다가와 제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할머니, 손 시려워요?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훈이는 숙제 다 했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부엌의 대화는 이미 끝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일상의 소음을 되찾은 듯 했지만 제 세상은 다른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정말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스쳐 지나갔던 며느리의 냉담한 눈빛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그 안에 숨어있던 그림자는 이제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뜨개 바구니를 살며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그러나 눈은 크게 뜨고 귀는 더 열어두자. 작은 틈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 제 시선이 커튼 자락과 부엌 문틈 사이를 오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아마도 오늘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일지 모른다고 느끼면서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묵직하게 열리며 아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붙은 피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려두고 기다리다 말없이 수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첫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튀어나온 한숨 섞인 말. 배달앱 수수료에 재료비까지 오르니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목소리가 쓸쓸하게 깔렸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떠 그의 그릇에 조심스레 부었습니다. 기운 좀 내야. 이런 때일수록 버텨야지. 스스로도 가벼워지지 않는 말이었지요.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 미영이 나와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눈빛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팽팽했지요. 여보,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 프랜차이즈는 할인 쿠폰 뿌리고 리뷰 관리 인력까지 쓰잖아. 동네 가게가 어떻게 이겨?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 빚만 2억이야. 이번 달 이자도 빠듯하고 저는 그제야 마음 한가운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쥔 수저가 살짝 떨렸지요. 저는 그들의 곁에서 매일 같은 밥상을 차렸지만 숫자와 장부 속 현실의 무게를 이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미영이 제 쪽을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시는 월세로는 한계예요. 우리가 살려면 큰돈이 필요해요. 큰돈. 그 단어가 제 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재개발, 15억, 상속, 자연스러운 사고.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귀를 잘못 세운 걸까? 하지만 미영의 입술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빛은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조심스레 식탁 곁으로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괜찮아질 거죠? 작은 손이 제 팔을 붙잡는 순간 저는 간신히 미소를 그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있잖니.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눌렀지만 속에서는 파문이 번져갔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손등에 남아 저를 붙잡아 주는 듯 했지요. 저는 식탁 위 반찬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조용히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현우의 눈동자에는 체념과 미안함이 엉켜 있었고 미영의 눈동자에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싶은 초조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씁쓸한 침묵이 내려앉자 종이 달력의 장이 에어컨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이 집의 시간이 자꾸 기울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대로 모른 척하면 아이와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갈까?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순덕아, 이상하면 살펴보고 모르면 물어봐.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하지만 분명하게 작은 금도 못 본 척하지 말자.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저는 담담히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내일 가게 장부 좀 함께 보자꾸나. 무엇이 어디서 새는지 어머니도 배워야겠다. 현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미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이어 말했지요. 그리고 우리 집 이야기, 재개발이니 뭐니 나도 알아야 할 것 같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서 단단히 닫힌 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밤 모두가 방으로 흩어지고 거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커튼 틈으로 번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뜨개 바구니에서 수첩을 꺼내 오늘 들은 말과 숫자, 표정 하나까지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일은 은행과 구청에도 전화를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지훈이의 손길이 남겨준 온기를 쥔 채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 미영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하 창고에 오래된 물건이 너무 많아요.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선뜻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도 같이 갈게요. 손자 목소리가 뒤에서 밝게 이어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적어도 무모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눅눅했고 창고 문을 여니 묵은 먼지 냄새가 훅 하고 밀려들었습니다. 좁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 천장에 낡은 형광등이 깜박이며 간신히 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손전등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안쪽 박스들 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밖에서 다른 일 좀 정리할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길은 안쪽을 집요하게 가리켰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좁은 통로를 지나 창고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습기가 밴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조심 발을 디뎠지요. 곰팡이 자국이 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라벨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잠겼어. 다름질쳐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스멀스멀 퍼져왔습니다. 금속과 기름 사이에서 새어나온 듯한 불길한 기운이 섞인 냄새. 저는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폐 깊숙이 자극이 내려앉으며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아, 가스 냄새가 나. 문 열어줘.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점점 세차게 벽을 때렸습니다. 누구 없니? 제 목소리가 낮은 천장에 부딪혀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시간, 감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빠르게 탁해졌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유난히 노랗게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코와 입을 스웨터 소매로 막고 바닥 가까이 몸을 낮췄습니다. 낮은 곳이 그나마 공기가 낫다는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떠올랐지요. 지훈아, 할머니 좀 도와줘.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얇아진 제 목소리가 스스로 낯설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덜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휘청이며 밖으로 기어 나오듯 걸어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강하게 스쳤고 그제야 겨우 숨이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지훈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 사이 어른의 눈빛 같은 단단함이 어렴풋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또 다른 한기가 흘렀습니다. 잠시 뒤 미영이 종종걸음으로 나타나 과장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가스 밸브가 고장 났나 봐요. 정말 위험했네요. 그녀의 말은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호흡의 리듬과 눈동자의 움직임은 너무 매끈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아이 앞에서 진실을 바로 꺼내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파문이 일어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고 안쪽에서 스멀대던 냄새의 방향과 문틈의 감촉, 닫히는 소리의 높낮이를 마음속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기 전 누군가 바깥에서 걸쇠를 건 듯한 느낌이 있었고 가스 냄새는 벽 오른편 낮은 배관 부근에서 먼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괜찮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토닥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제 심장은 아직도 규칙을 잃은 채 뛰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미영이 서둘러 창문을 열고 허둥대는 신용으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기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확신으로 굳어지는 낯선 직감.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흥분하지 말자. 기록하고 확인하고 증명하자.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쇠냄새와 폐를 찌르던 매캐함이 아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며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또박또박 새겼습니다. 오늘의 냄새, 소리, 시선 전부 기억하자. 누락 없이. 언젠가 반드시 이 기억들이 제 편이 되어 줄 테니까요. 그날 밤, 방 안이 고요해질 즈음 문이 살짝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맺힌 물빛이 먼저 제 심장을 쿵 하고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 지훈이. 아이의 목젖이 오르내리며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마침내 터져 나온 말이 방안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지하 창고에 가두고 가스 밸브를 열었어요. 저한테는 사고였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제 귀가 순간적으로 먹먹해졌습니다. 낮은 확신이었던 의심이 단단한 현실이 되어 박혔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천천히. 더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해줄래? 아이는 고개를 힘겹게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15억인데 할머니만 없으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 속에서 뜨겁고 차가운 감정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맞부딪히며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생명보험도 가입했어요. 10억짜리요. 보험, 설계사랑 통화한 녹음도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할머니 편들면 아빠도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어깨가 제 품에서 훌쩍였고 저는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괜찮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제 목소리는 최대한 잔잔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빛으로 끌어내야 한다고요. 다음 날은 시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고 집안 공기는 묵직한 인사말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제사는 무사히 치러졌고 제 마음속에는 파도 소리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지나갈 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대신 천천히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시선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미영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속삭임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준비해 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첫째로 내민 것은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된 고액의 보험, 서명된 날짜와 담당자의 기록. 다음은 미영의 손글씨가 선명한 메모였습니다. 일정, 장소, 창고, 가스. 계획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단어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창고 출입구를 비스듬히 비추는 작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시간 표시는 어제 오후. 문을 밖에서 닫고 걸쇠를 살피는 그림자, 그리고 그 곁을 서성이는 실루엣. 짧지만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는 그곳에 갇혔고 가스 냄새를 분명히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제 옆에서 지훈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두 눈은 젖어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등에 업고 섰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눈썹을 치켜세우며 부정했습니다.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어머니. 그러나 서류, 메모, 영상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신고 전화를 돌렸고 잠시 후 현관 초인종 소리가 떨리는 공기를 갈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절차는 신속했습니다. 미영은 마지막까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감싸 쥐고 어른들의 규칙이 움직이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란을 들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손을 꼭 잡은 작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떨리던 심장이 서서히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꿰매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집안이 잠시 고요를 되찾았을 때 저는 모두를 거실로 다시 불렀습니다. 어젯밤에 파문이 남긴 잔향이 여전히 공기 속에 맴돌았지만 오늘은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자리를 잡고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땅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바닥에 또렷이 내려앉자 현우와 지훈이가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제 명의의 땅이 여러 곳 더 있어요. 계산해 보니 총 보상금이 30억 정도 될 겁니다. 순간 방 안의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현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 떠나시기 전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하자며 제게 따로 남겨둔 자리들이 있었지요.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건 우리 식구들이 서로 의지하는 힘을 먼저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나니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미영이가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현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중요한 건 어디로 돌아오는가다. 말끝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지훈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어 따뜻하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용기를 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이의 체온이 제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은행과 세무사, 구청 담당 부서를 차례로 확인하며 빚과 보상금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한숨 같은 빚은 조정 절차를 거쳐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중국집에 급한 숨통도 트일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가게는 메뉴를 줄이고 대표 메뉴를 분명히 하자. 배달에만 매달리지 말고 동네 단골을 다시 불러들이는 게 우선이다. 현우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창밖에 붉은 빛이 번지며 거실을 포근하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오늘의 피로와 결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무엇일까? 제 안에서 맴돌던 물음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왔습니다.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마음이구나.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다짐으로 변하는 소리가 귓가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소박한 식탁을 둘러앉았습니다. 된장국과 김치 몇 가지뿐이었지만 웃음이 국물보다 따뜻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새벽에 시장같이 다녀오시겠어요? 재료부터 다시 고르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새벽 공기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시작해보자. 문득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지나갔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불빛 아래 있을 미영을 떠올렸습니다. 안타깝지 않다면 거짓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택은 결국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언젠가 그가 잘못을 정확히 바라보고 한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상처의 가장자리를 봉합해 나가기를. 그날 밤, 집 안에는 오랜만에 가벼운 숨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의 웃음이 맑게 울렸고 현우의 괜찮다는 낮은 대답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전등을 하나둘 끄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돈이 길을 열었을지 몰라도 우리를 걷게 만드는 것은 결국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한 내일은 분명 어제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